160페이지야? 네. 여기 어렵다.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말한 거 있잖아. 모르는 거 이제 이야기해줘. 네. 설명 다시 해줄게. 162페이지를 펴. 우선 물체 운동과 물리량에 대해서 배워야 돼. 네, 저희가 어제 저번 주에 1번을 했어요. 1번은 했지. 네. 그래갖고 그래프 안 했지. 네. 그래프 안 했지. 이제 그래프 보자. 이거 어렵다 그랬지 선생님이. 한번 봅시다. 왜 그러냐면 오늘 너무 선생님 12시부터 수업하니까 너무 힘들어. 갖고 뒤져버리겠어. 그래갖고 좀 빨리 끝날 것 같아갖고 빨리 오라는 거야. 자 봐라. 두 번째 그래프야. 그래프는 자, 문제를 풀 때 그래프를 통해서 조건을 갖다가 제시해줘. 그래갖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래갖고 그래프를 분석을 통해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첫 번째 그래프는 그래프에서는 뭐 알아야 된다면 얘들아 기울기하고 뭘 알아야 돼? 그 밑넓이를 알아야 돼. 자, S 그래프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가 있다.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가 있는데 자 봐라.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오늘은 이거 갖고 왔고 이제 빨아야 되겠다. 선생님 이거 갖고 가세요 말해. 끝날 때. 자,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봐라 얘들아.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 여기 안 배웠어 아직? 근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안 해줄 거야. 뭐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 그 대충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막 속력, 속도도 다 했어? 이동거리 변도? 그런 거 안 했어? 그런 게 안 하면 안 돼. 지금. 봐봐. 야,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얘들아, S가 이동거리라 있다. 이동거리나 변이야. 근데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에요. 그러면 X축이 뭐니? 시간이고 Y축이 이동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뭐니? 얘들아. 속력이지. 네. 속력이지.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네. 그럼 얘는 속력이 일정한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이다.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라고? 속력이야.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일정하면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인 거야. 그러면 이때 만약에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를 했대. 근데 애들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대. 둘 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둘 다 무슨 운동인 거야? 등속 운동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단지 누가? V1이 더 빠르게, 토끼가 더 빠르게 운동. 아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얘가 2m/s로 등속 운동했어. 얘가 1m/s로 등속 운동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초일 때는 봐라. 1초일 때는 야 얘는 1m, 얘는 2m. 그리고 2초일 때는 얘는 2m, 얘는 4m.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 속력은 일정하고 둘 사이의 간격만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1m, 2m, 3m. 이해됐어? 그러면 이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V1은 뭐야? 기울기가 무한대로 증가하네? 무한대. 누구야? 슈퍼소닉이야. 이번에 슈퍼소닉 영화 나오대? 실사판? 만화같이? 해놓은 거야, 그때. 그리고 V2, V4는 뭐니? 무슨 운동이야?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이야. 근데 얘들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지. 그러면 기준 방향 플러스. 이해됐어? 그리고 V4, V3, V5는, V4는 뭐야? 기울기가 0이야.
속력이 어디야? 정지라는 뜻이야. 정지야. 1초에도 2m, 2초에도 2m, 3초에도 2m인 거야. 이해됐어?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 할머니 가고? 그냥 밥 먹었어. 누구 형은? 형 군대 있냐? 언제 오냐? 휴가 받았냐? 형 지금 그 야수교 끝나고 내일 가려고 있어. 그래? 자, 하고 V5는 뭐다? 반대 방향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된다. 즉, 얘들아, 운동 방향은 뭐다? 속도의 뭐하고 똑같은 거야. 속도는 얘들아, 봐라. 크기뿐만 아니라 속력은 단순하게 물체의 빠르기지. 근데 속도는 뭐야? 속력 플러스 방향이야. 어느 방향으로의 빠르기야. 그래갖고 야, 운동 방향은 속도의 뭐야? 야, 플러스면 속도의 뭐가 플러스면 기준 방향인 거고 마이너스면 뭐야? 반대 방향인 거야. 이해됐어? 네. 일단 선생님이 해볼게. 모르면 말해 얘들아.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다. 야, 이렇게 가면 실제로는 이렇게 운동할 수 있어 없어? 야, 뒤져.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 사람은 그래. 야, 그러면 햄스트링 다 걸려. 팍팍팍 보면 못 와요. 달리다가 뒤로 팍팍 볼 수 있니? 없어. 근데 아이디어라게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기준 방향. 반대 방향이지. 이해됐어? 네. 근데 이때 선생님 속도 운동 방향은 속도의 보호라 했지. 속도 보호가 바뀌면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언제? 야, 언제 바뀌었냐? 하나만. 몇 초? 초. 그렇지. 2초에 바뀐 거야. 2초에 바뀐 거야. 그러면 선생님 뭐라 했어? 야, 이동거리하고 변이 중에서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누가 크다? 이동거리가. 그러면 속력하고 속도 중에서도 방향이 한 번이라도 바뀌면 누가 크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잖아. 속도는 뭐야? 시간분의 변이지. 네. 그러면 이동거리가 더 크기 때문에 변이보다 이동거리 속력이 더 빠른 거야. 계산해볼까? 알아? 계산해볼까? 자, 그러면 이동거리는 얼마니? 야,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4m지. 총 6m. 변이는 얼마야? 플러스 2, 마이너스 4지. 야, 출발점부터 마이너스 2 같잖아. 그러니까 변이는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속력은 얼마야? 4초분의 6m. 1.5m 벌써. 속도는 얼마야? 4초분의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0.5. 이해됐니? 지금 봐라.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동거리가 한 번이라도 바뀌면 이동거리가 커. 방향이 바뀌면 속력이 속도가 커. 이해됐어? 그럼 보자. 선생님이 저기 3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어디서 대통령 선거 방송을 봤는지 아냐? 우리 광명에 선생님하고 친한 동생이 있어. 영화학원 하는 동생이 있어. 걔가 저기 포천에 산정호수에 그 하나코너가 있거든. 산 위에 호수가 있어. 그 옆에 있거든. 거기에서 형 광장화 놓고 여기 고기 사놨거든. 빨리 와. 그러더라고. 자기 가져가고. 이렇게 그 아들내미가 나한테 삼촌 그래. 맨날 제가 내가 뭐냐 그 사준 애 있잖아. 막 있잖아. 포켓몬스터 카드랑 카드 한 박스 사주고 막 그런 애 있잖아.
근데 그게 갖고 인천에서 수업 끝나고 여기서 수업 끝나고 한정호수까지 갔다 가가지고 이제 고기 구우면서 아이 보고 있었어. 10시 되니까 막 앞서가고 있었어. 근데 12시 좀 넘으니까 이제 다 따라가 버린 거야. 1시 넘으니까 역주행이 돼버린 거야. 그때부터 열받아갖고 술 졸라 먹었어. 3시까지. 그러고 잤어. 다음날 집에 오는데 기분 졸라 들어오는 거야. 하고 내가 그랬어. 동생한테. 야, 걱정 마라. 1년 뒤면 윤석열이 탄핵받을 거다. 어? 나 대통령이 새로 뽑을 거니까 걱정 마라. 그랬는데 2년이 더 걸렸어. 나라가 개판이 됐잖아. 알아? VT 봐봐.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를 보자. 그러면 첫 번째 ST 그래프에서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라겠어? 속력이라겠지. 그럼 얘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다.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꿔보자? VT 그래프로 바꿔보자. 그럼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민넓이는 뭘 의미할까? 야,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그러면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란 말이야. 아! 여기서 민넓이는 속력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동거리는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민넓이는 뭐다? 이동거리다. 찍어. 오늘은 즐겁게 11점 몇 퍼센트 차이니까 즐겁게 술 먹으면서 이따 봐야 되겠다. 밥 먹으면서. 네, 그 새벽까지 하는 거죠. 그렇지. 한 새벽 한 12시나 아니 1시, 2시, 3시 날 새고 왔거든? 아, 진짜? 방송? 야, 이번에 그렇게 중요한 게 뭐야? 이번에 대선이지. 그러니까 발표 확정될 때까지 날 새고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내일 아침 새벽 한 2-3시경, 한 2시경이면 나와. 당선 결과. 그때까지는 앉아야지 뭐. 확실한 그때까지. 선생님이 민주당 권리당원이야. 한 달에 1,000원씩 내. 한 달에 1,000원씩 낸다. 저번에도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정할 때도 선생님 투표했어. 선생님은 지금까지 투표는 한 번도 빠질 적도 다 했어.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잡아라. 그럼 보자. 이제 VT에서 그러면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 보자. 기울기는 뭘까? 기울기가 차이가 뭐라고? X축분의 Y축이야. 기울기가 X축분의 Y축이야. 그러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는 뭐야? 야, 힘에 의해서 힘하고 가속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야. 그렇지.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가 변해.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져.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 뭐야? 가속도. 여기서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다? 가속도네. 얘는 가속도, 기울기가 일정한, 가속도가 일정한 무슨 운동이다? 등 가속도 운동이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봐라. 세 번째. 그러면 얘도 경우의 수가 있단 말이야. 경우의 수가 있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얘들은 A1하고 A2는 기울기 똑같이. 네. 똑같은 기울기니까 똑같은 가속도를 가져. 가속도는 똑같아. 근데 차이가 뭘까? 하나만. 차이가 뭘까? 네, 시작점. 그렇지. 얘는 처음 속력. 앞으로
V에다 제로 쓰지. 처음 속력이야. 제로니까. 처음 속력이 0이었어. 얘는 처음 속력이 0이 아닌 거지. 즉 봐라. 얘는 A2는 정지에 있다가 일정한 힘 받아갖고 등가속도 운동. 근데 A1은 원래 처음 속도가 있었어. 근데 똑같은 힘을 줬더니 힘의 크기하고 방향을 줬더니 얘가 똑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 이해됐니? 근데 A3는 뭘까요? 얘들은 기울기가 플러스야. A3는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지. A3는 뭐야? 0보다 달리고 있었어. 근데 힘을 반대 방향으로 줬어. 일정하게. 속력이 일정하게 느려져. 하고 0이 돼. 근데 아직까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니까 뒤로 가버리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플러스가 감소하지. 마이너스야. 가속도가. 10에서 0이 됐어. 마이너스 10이 됐지. 0에서 마이너스 10이 된 거야. 그럼 마이너스 10이 됐잖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로 갔지. 이해됐어? A4는 뭐다? 존재할 수가 없어. 왜? 선생님 말했지. 정지에 있다가 움직이지. 그쪽은 무조건 플러스여야 돼. 속력이. 근데 정지에 있다가 움직였는데 속력이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힘을 받은 방향은 속도의 뭐는 플러스여야 돼. 근데 속도의 뭐가 마이너스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존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보면 이거예요. 네 번째. 자, 선생님이 운동을 표현해 볼게.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 이렇게 됩니다. 야, 네 친구는 네가 데려온 친구 그 인왕이 있더만. 걔는 다니고 있냐 수학? 누구요? 네가 안 데려왔어? 수학에서 인왕 안 데려왔어? 저 데려왔는데. 강우가 데려왔나? 강우가 데려왔나? 6초다. 그러면 얘들아 방향을 표시해볼게. 얘 무슨 운동이?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 얘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얘들은 속력이 느려지는 일정하게 느려지는 등가속도는 등가속도인데 마이너스 등가속도야. 그러면 얘들의 방향을 표시해볼게. 야, 운동 방향은 플러스야. 가속도도 플러스야. 왜? 힘이 플러스야.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니까. 근데 얘는 플러스 V고 가속도는 0이야. 왜? 힘이 0이니까. 이해됐어? 근데 얘는 플러스 V인데 가속도는 마이너스야. 왜? 힘이 마이너스니까. 가속도하고 힘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비례해. 왜?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기니까.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V야. 그리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A고. 이해됐어? 그래서 네가 대부도 가려고 오늘 선생님 수업 빨리 하지 말자 했구나. 어? 하고 네가 선생님 원래 선생님 빨리 오라니까 빨리 온 거야? 아니면 그냥 그 시간에 나온 거야? 한 10분, 20분 일찍 왔어요. 네 부모님하고 같이 안 나왔어? 부모님하고 원래 딱 9시 성 맞춰서 오는 거였는데 그거 받고 좀 일찍 가야 해가지고 수업 일찍 땡겨서. 그래 잘했어. 아빠는 누구 집에 졌대? 몰라? 1번은 좋은 부모님들이야. 야, 네 집이 하람이는? 네? 오늘 투표하셨냐? 아, 사전 투표요. 부모님도 놀러 가셨어? 그냥 뭐라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네가 깨보니까 못돼? 네. 부모님이? 야, 여기서 봐. 운동 방향 변한 점이 있다. 언제야? 산이야. 언제 변했냐? 2초, 4초. 야, 아니 4초. 아니지. 운동 방향 변한 점은 속도의 보호가 바뀐 점이다 했잖아. 네. 여기 플러스였어. 플러스야. 플러스야. 여기 뭐야? 마이너스잖아. 5초일 때 나온 거야. 봐봐. 이렇게 전체는 정지해 있다가 일정한 힘 받아갖고 등가속도에 있다 2초까지. 그 다음 2초부터는 힘 작용 안 했어. 등속은 누웠어. 그러다가 4초부터 어떻게 됐어? 반대 방향으로 힘 받아갖고 4초, 5초일 때 정지했어. 근데 아직 이쪽에 힘이 있으니까 뒤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보호가 있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변했잖아. 그러니까 5초일 때 변한 그럼 이게- 4초부터 5초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점점 느려지는. 그렇지. 그래갖고 0이 되는 거야, 속력이. 등가속도, 마이너스 등가속도잖아. 힘,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을 이쪽으로 받으니까 속력이 느려져갖고 이제 5초일 때 멈추는 거야. 그리고 5초 이후에 뒤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 네. 너 걔하고도 아직도 만나냐? 네. 울더라. 저거 보니까 이렇게 오래 만나네. 이 새끼. 자, 그러면 운동방향 변했으니까 봐봐. 이동거리는 얼마야? 이동거리는 얼마야? 4, 8, 2, 1이야. 다 더해줘야 되지. 4, 8, 2, 1이니까 15m야. 근데 여기는 얼마야? 4, 8, 2에 마이너스 1이야. 13m. 운동방향 변했으니까 이동거리가 더 크게 돼 있어. 요거 당연히 속력도 속도보다 빠르다. 속력은 6초분의 15m. 속도도 6초분의 13m. 이해됐니? 네.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이제 시간하고 마지막으로 가속도하고 시간이 그래. 잠깐만 봐봐. 시간하고 속력에 비해서 기울기는 가속도야. 얘가 등가속도입니다. 등가속도입니다. 근데 얘를 뭘로 바꾼다?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민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지. 네. 그러면 A 곱하기 T야. 그럼 뭐니? 야, 가속도가 뭐야?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야. 따라서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야. 아, 민넓이가 속도 변화량이네. 선생님이 삼각형 쓰지. 그럼 델타라고 뭐가 있어?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어휴. 하나미는 아이스크림은 쭈쭈바를 천천히 먹네. 아이스크림 빨리 먹어. 그럼 봐.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예요?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잖아. 시간에 따른 가속도 변화량이야. 선생님 등등 가속도에 아니야. 그냥 가속도라고 불러. 그냥 단지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가속도도 어떻게 된 거야?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단지 이해됐어? 그리고 봐.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뭐냐면 이렇게 가속도하고 시간에 비해서 처음 속력이 0이었대. 근데 이 민넓이는 뭐라 했어? 근데 속도 변화량이 있어. 그러면 얘는 이만큼 속도 변화량 플러스 하나야. 근데 2초에서 4초는 속도 변화량이 0이래. 요거 4초에서 6초는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여기는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3. 그러면 이때 이걸 뭘로 바꿔?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는 얘는 등가속도, 얘는 등속, 얘는 가속도는 동 가속도인데 등감속도지. 이해되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운동방향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등가속도, 등속, 등가속도. 야, 방향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이때는 이동거리하고 변화가 같아. 그리고 속력하고 속도하고 어떻다? 같은 거야. 이게 된다. 찍어. 네, 저 궁금한 뭐? 그 아까 마지막 거. 마지막 거? 봐봐. 야, 민넓이는 뭐야? 얘는 등가속도지. 네. 얘는 무슨 운동? 등속. 야, 가속도가 0이잖아. 네. 속도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어요. 등속이야. 얘는 등가속도지. 네. 근데 마이너스 등가속도지. 그러면 속력이 느려지겠지.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니까 속력 빨라져 일정하게. 그 다음은 야, 변화량 0이지. 그러니까 등속. 그 다음에 얼마만큼 속력이 느려져? 마이너스 4만큼. 그러니까 0이 되어버리잖아. 이해됐어? 네.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 발바닥이야. 발바닥이야. 오늘 진짜 힘들다. 잡아라. 그 다음 이제 그래프는 다 했어. 그러면 그래프는 다 했고 봐. 야, 위치하고 시간의 그래프에서 그 등가속도는 이제 봐봐. 연결 앞으로. 이제 160페이지를 봐봐.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합계. 선생님 뭐 전공이 있다 했어? 원래 물리 전공이 있어. 이게 학사를 갖다가 물리학과로 들어가고 그 우리 선생님 때는 이제 그 반도체 공학과가 안 생겼어. 없었어. 하고 물리학과에서 반도체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하고 대학원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반도체를 전공한 거야. 그래가지고 물리는 선생님이 니들한테 다른 것보다는 더 잘 설명해 주지. 봐봐. 중력하고 역학적 시스템이 있어. 중력하고 역학적 시스템이 있는데 첫 번째 봐라. 자, 마율력입니다. 마율력이 있어. 첫 번째. 마율력이라고 뭐냐? 우주에 존재하는 물체들 사이에,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야. 인력이라는 건 끌어당기는 힘이지. 봐봐.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 만물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뜻이야. 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뭐라 했어? E는 MC 스퀘어라고 했어. E는 MC의 제곱이 됐어. E는 에너지고 M은 베이스 질량이야. 에너지가 질량으로. 질량이 에너지로 붙는다는 거야. 질량, 에너지 등가율이거든. 질량하고 에너지는 같다는 거야. 서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자,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뭘 갖고 있어요? 질량 갖고 있어요. 질량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도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질량 갖고 있으니까 에너지 있어. 둘 사이에 힘이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갖고 이 힘은 뭐다? 크기 갖고 방향 반대 힘이에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네가 날 밀어, 나도 니를 밀 거야. 니를 잡아당길 거야. 똑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 이때 이 힘은 변할 수가 있어. 근데 둘의 크기는 무조건 같다. 크기 갖고 방향 반대해야 돼. 그리고 거리가 R이야. R이야. 되잖아. 거리가 R이야.
그러면 이때 이 힘은 뭐에 비례해요? 말률력. 질량에 비례해요.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이것은 곱셈에 비례해요. 근데 거리에는 반비례해요. 근데 거리에는 반비례한데 R분의 1, R분의 1이야. R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힘은 알아?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해. 이것은 곱셈에 비례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근데 비례인지 는은 아니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는을 만들기 위해 상수를 비례 상수를 집어준 거야. 말률력 상수라고 해. 근데 이게 얼마냐?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졸라리죠. 야, 찬이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너 질량 있어. 선생님도 질량 있어. 우리 둘 사이에 말률력이 존재해. 근데 우리가 느껴 못 느껴. 왜? 우리의 질량이 말률력 상수를 못 이긴단 말이야. 못 이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야. 그런데 봐봐. 이때 중력이라는 게 있어. 말률력의 하나의 중력이 있어. 중력은 무슨 의미냐 얘가.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긴다.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긴다. 힘이다.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야. 그럼 봐라.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인데 이때 한 물체가 지구가 돼. 두 물체 중에서. 그러면 봐라. 지구의 질량을 라지엠이라고 하죠. 오, 선생님. 또 그럼 너무 잘 그렸죠. 많이 그리면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물체가 있어. 스몰에. 근데 둘 사이 거리를 뭘로 놓는다? 스몰 하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야, 지구의 반지름 6,400km라고 합니다. 근데 물체가 1, 2km 떠봤자 6,400에 비하면 조적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 거리를 뭘로 놓는다? 지구의 반지름으로 놓는 거야. 그럼 이때 힘은 어떻게 돼? F는 뭐가 돼? 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셈이 돼. 그리고 말률력 상수를 집어넣어줘. 야, 이거는 보여 안 보여? 보여. 왜? 지구의 질량이 충분히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률력 상수를 이겨버리는 거야. 근데 이 힘이 F는 ma야. 근데 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그래비티야. 갖고 mg하고 똑같아. mg 됐네? g 알아? 지구의 질량 알아? 지구의 반지름 알아? 그러니까 g가 구할 수 있어. g가 얼마야? 그래서 9.8 m/s제곱미터. 물체마다 질량이 틀려. 그러면 무게는 틀려. 그렇지만 가속도는 다 똑같아. 이 말이 뭐야? 가속도는 뭐야? 질량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물체를 떨어뜨리지. 그러면 1초당 얼마씩 빨라진다는 거야? 그렇지. 1초 지나면 9.8, 2초 지나면 19.6, 3초 지나면 27.6인가 돼.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그리고 중력은 얘들아 뭐다? 베타량이다. 중력은 베타량이야. 봐라. 베타량이다 보니까 중력의 방향이 있어. 중력의 방향이 있어. 방향이 있어. 방향은 어디야? 중력은 무조건 지구 중심 방향. 이해되니? 어디야? 지구 중심이잖아. 이렇게. 중력 방향은 지표면에 대한 수직입니다. 이거야. 중력의 크기는 뭐다? 크기는 뭐다? 무게다. 중력의 크기는 뭐라고? 무게야. 무게, 웨이트. 무게는 뭐야?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야. 즉, 야,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비교해 볼게. 무게하고 질량을 비교해 볼까? 무게는 웨이트야. 질량은 매스야. M이야. 무게는 뭐야? 중력에 따른 질량. 그러면 중력이 변하면 변한다는 거야. 야, 지구에서 60kg가 F야. 달에 가면 10kg F가 돼. 왜? 달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이니까. 즉 얘는 장소에 따라 중력이 틀려져. 그리고 장소에 따라 달라져. 그리고 얘는 단위가 킬로그램에 뉴턴이 있어. 그리고 이걸 잴 때 용수철 저울이나 안진뱅이 저울 거죠. 중력을 받는. 그리고 봐라. 근데 질량은 물체의 고유하는 거야. 지구 1km면 지구 어디에서나 우주 어디에서나 1km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장소와 시간에 상관이 없다.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이나 그램이나 균형 맞추는 양팔저울이나 윗접시저울로 측정해. 그러면 잡아라. 선생님이 해볼게. 자, 1뉴턴이라는 게 있어요. 1뉴턴이 어떤 힘이냐면 1kg의 물체를 가속도가 1m/s제곱이 되게 하는 힘이에요. 근데 1kgF는 1kg의 물체를 가속도가 9.8m/s제곱이 되게 하는 힘이에요. 따라서 몇 뉴턴입니다. 9.8뉴턴입니다. 이해됐니? 지금 이해됐지? 안 되는 거 있어? 지금 밑에 저 식이요. 식? 네. 이거? 네. 야, F는 뭐야? MA지. 네. F는 운동방정식 M 곱하기 A야. 그 M이 뭐야? 질량이지. 그리고 A가 뭐야? 가속도지. 야, F 힘의 단위가 뭐야? 뉴턴이지. 네. 1뉴턴은 1kg 물체를 가속도가 얼마가 되게 한다? 1m/s제곱을 되게 해. 1뉴턴이 작용하면. 근데 1kg F는 뭐야? 1kg 곱하기 F가 중력 가속도야. 9.8이야. 그러면 얘는 1kg m/s제곱은 뉴턴이지. 그러니까 몇 뉴턴이 되는 거야? 9.8 뉴턴이. 이해됐어? 네. 쉬어? 얘들아. 여기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을 설명을 했다. 선생님이. 중력이란 거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하는 힘, 두 물체 사이 끌어당기는 힘인데 특히나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야.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니?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질량의 곱셈은 비례하고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작기 때문에 동일한 물체의 중력을 달에서 측정하면 지구보다 작다. 중력의 특징은 거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들아 뭐라고? 물체가 접촉에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고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응? 달에서도 달의 중력 방향은 달의 중심 방향이다.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뭘로 나타낸다? 무게로 나타낸다. 무게 스몰 w는 mg다.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 그리고 무게는 중력이 달라지면 달라져. 그러다 보니까 장소에 따라 측정값이 틀리지. 장소에 따라 중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력의 크기는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이야. 따라서 달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면 지구의 6분의 1이다. 그리고 지구에서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뭐라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다. mg다. 그래서 지구 표면의 근처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의 무게는
1kg F는 1kg의 물체를 갖다가 중력 가속도가 9.8m/s 제곱이 되게 하니까 9.8N이다. 그리고 이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한 힘은 야 힘의 크기가 변할 수는 있어. 그러나 F1하고 F2는 무조건 크기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방향 반대해야 돼.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중력에 의한 자연현상 봐봐. 중력은 자연현상을 일으키고 생명체의 생명활동에 영향을 준다. 비나 눈이 아래로 내리고 번지점프하는 사람이나 나무에 매달린 사과는 아래로 떨어진다. 그리고 달이나 인공위성은 지구 주위를 갖다 공전하지. 왜? 지구 중력이 묶여있기 때문에. 응? 그래가지고 이처럼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질서가 유지되는 체계를 뭐라 그래? 역학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해됐지? 네. 그 다음 보자.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의 물체 운동 보자. 자, 여기서부터 잘 봐. 모르고 있으면 물어봐. 얘들아. 문제를 하나 줘야 되겠네? 이미? 선생님이 문제를 출력해놔야 되겠네. 이따 가져가려면. 아이고 다리. 야, 뭐냐 찬이야. 네 친구 데려와. 그래야지 선생님이 상품을 줄게. 친구가 없어요. 친구 없어? 왜 없어? 갑자기? 저도 원래 없는데. 어? 하람이는? 좀 여기 원래 안 살았어. 아 그래? 너는 저기 뭐냐 SK 앞에서 잘 보이더라. 맨날 학교 끝나고 걸로. 바로 앞에 그 무슨 공원이야? 영종공원이냐? 네. 거기서 맨날 내가 출근할 때 자주 와. 너 지나갈 때. 이 새끼 있어 맨날. 너는 여기서 보이잖아. 여기 돌아오는 데서 보이잖아. 네. 한 문제가 하나만 줘? 그래서 2개 주세요. 2개? 알았어. 문제는 있으면 편하지. 많이 있어. 선생님이 그치 문제 풀다가 그치 이거 안 나오는 거 있는데 어떻게 책이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는 부분도 있지. 선생님이 아까 지금 그랬잖아. 안 나오는 거 많이 해줬잖아. 근데 시험에는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지 반도체 그 프린트 전에 풀때 그렇지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겁나 어려운 단어 하나 나왔었죠. 거기 책에 나와 있을 텐데. 책이 없고 클리닉쌤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네가티브? 포지티브? 그건 책에 나오는데 그게 있는데 뭐라고 하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모르고. 선생님 수업 중이셔가지고 그게 다음에 물어봐. 그럼 선생님 설명해 줄게. 선생님이 설명 못하는 거는 거의 없지. 그럼 보자. 자,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의 물체 운동. 중력에 의한 지구 표면에서 물체 운동이야. 자, 첫 번째 봐봐. 자연낙하 운동이 있어. 맨날 그렇지. 여기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날개가 없다. 그러면 밑으로 이게 자연낙하지. 자연낙하 운동은 처음 속력은 뭐냐? 얘들아. 0이다. 이거야. 자연낙하 운동. 이거야. 일정한 힘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해. 갖고 일정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면 뭐가 생긴다? 가속도가 생겨. 근데 중력이 9.8N으로 일정해. 그러니까 중력이 일정하니까 무슨 운동이다? 등 가속도 직선 운동.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려면 가속도가 일정하려면 뭐 해야 돼?
힘이 일정해야 돼. 직선 운동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해야 돼. 근데 얘들아 봐라. 같은 방향이면 뭐 한다?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가속도가 플러스인 거야. 근데 반대 방향이면 속력이 느려지는 등가속도. 근데 지금 자연학하는 이거지. 속력이 얼마씩 빨라진다? 그렇지. 9.8m/s씩 빨라져 1초가. 근데 얘들아 봐라. 그러다 보니까 야 만약에 진공에서 쇠고수라고 깃털을 던지지. 그럼 어떻다? 좀 더 할게. 그러면 근데 봐라. 그러면 마찰이 없다. 마찰이 없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된다. 보존돼야 돼. 얘들아. 역학적 에너지가 뭐야?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는 높이를 가지면 갖는 에너지야. 그리고 운동하는 물체가 속력을 갖지. 속력을 가지면 갖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야. 그러면 봐라. 얘가 떨어져. 중력을 받아서 떨어져. 일정한 힘. 그러면 최고점에서는 높이만 있어. 속력은 0이야. 그러니까 최고점에서는 뭐만 있어? 위치 에너지만 있다. 나머지 지점은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어. 위치 에너지도 있고 뭐도 있다 얘들아. 그렇지. 운동 에너지도 있어. 근데 최하점은 높이는 0이야. 속력만 있어. 그러니까 뭐만 있어? 운동 에너지. 그러면 얘들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야. 최고점 뭐만 있어? 위치 에너지. 최하점은 뭐만 있어? 운동 에너지만 있어. 그러면 이게 같아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 공식이 9.8 mH. 운동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제곱이야. 질량 지워지냐? 질량하고 낙하속력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9.8 상수야. 2분의 1 상수야. 얘들아. 지면 도달 속력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돼? 속력이 높이에 의해서만 결정돼. 그리고 얘는 무슨 운동이야 얘들아?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지. 그러면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한,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러면 속력하고 시간하고도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그러면 무엇도 일정해버린다? 시간도 일정해. 야, 시간도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약에 높이가 2배지 그럼 속력이 루트 2배야. 높이가 4배지 속력 2배가 돼. 야, 높이가 2배지 시간 루트 2배야. 그리고 높이가 4배면 시간 2배야. 번호 선생님 말했지. 진공에서 쇠구슬하고 깃털을 떨어뜨려. 같은 높이에서. 그럼 누가 먼저 떨어지니? 동시에 떨어져. 왜? 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낙하 시간, 낙하 높이는 자연낙하에서 높이에서 결정된다. 근데 야, 공기 중에서 누가 먼저 떨어지냐? 쇠구슬하고 깃털 중에서. 왜? 그 깃털은 표면적이 넓어서 공기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늦게 떨어져. 그러나 공기 중에서도 똑같은 높이에서 야구공하고 탁구공을 떨어뜨리지. 그러면 거의 동시에 떨어진다. 왜? 모양이 같으면 공기장도 비슷하게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야, 낙하 시간, 낙하 속력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에서 결정된다. 이해됐어요? 이게 자연낙하. 이해됐지? 자, 그러니까 자연낙하를 보자. 자연낙하 운동은 물체가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야. 자연낙하는 물체의 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선생님이 말했지. 질량과 관계 있다 없다? 없어. 1초당 얼마씩 빨려든다? 그렇지. 같은 가속도니까 1초당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가 9.8m/s로 일정한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연학화. 물체의 질량이 다르면 중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중력의 크기는 뭐야? mg잖아. 질량이 다르면 중력의 크기 무게는 달라. 그러지만 중력 가속도는 뭘로 같다? 9.8m/s로 같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연학하는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진다. 야, 지면 도달 속력, 지면 도달 시간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 높이만 같으면 같아. 질량하고 상관없다. 안 해? 근데 이제 보자. 위로 올라와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보자. 운동을 보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얘는 이거야, 얘들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일정한 힘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해. 근데 얘는 다 수평하고 연직으로 나눠야 돼. 왜 그러냐면 수평은 내가 공을 손에 잡고 있었어. 옆으로 던지지. 힘 주고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 속력이 의미 아니야. 그리고 손 떼지. 힘 작용 안 해. 그 속력 그대로 가버려. 그러니까 수평은 뭐다 얘들아? 수평은 뭐다? 무슨 운동한다? 수평은 무슨 운동한다? 얘들아?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야. 내가 처음 준 힘에 의해서 그 다음 힘이 작용 안 하니까 그 속력 그대로 가버려. 수평은 뭐라고? 무슨 운동한다고? 등속 직선 운동한다. 다섯 자로 고치면 등속도 운동이야. 근데 연직은 무슨 힘 받냐? 중력 받잖아. 일정한 힘.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 봐봐.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 그러다 보니까 얘는 속력하고 방향이 같이 변해. 그러니까 무슨 운동하냐?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이해되니? 네. 그럼 보자. 찍어. 이거 이제 오늘 하루 종일 12시부터 수업했거든? 선생님 뒤져버리겠다. 다른 사람도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일 늦게 가고 있어. 원래는 11시간 수업해야 돼. 근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10시간 반만 할 거야. 이따가 9시 반에 끝내줄 거야. 10시 반에 끝내줄 거야. 왜? 니들 10시 40분 시작했잖아. 8시 40분 시작했잖아. 그래서 빨리 부는 거야. 근데 죽을 것 같아갖고. 뭔 말인지 알지? 자냐. 그럼 봐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봐봐. 이렇게 물체를 던졌어. 물체를 던졌어. A하고 B야. 누가 먼저 던질까? 그렇지. 야, 도달 시간, 도달 속력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 동시에 떨어져. 근데 차이는 있어. 얘들아, 무슨 차이가 있냐? 얘는 수평 방향이 3m/s거든. 얘는 B는 5m/s거든. 그러다 보니까 도달 시간은 뭐에서 결정돼? 높이에서 결정되지. 그러다 보니까 자,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그럼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근데 여기서는 R은 수평 도달거리야. 이게 수평 도달거리야. 도달거리는 X방향 성분 곱하기 시간이. 근데 높이가 일정하니까 얘들아 뭐는 일정해? 시간이 일정해. 도달 시간이 일정해. 고로 수평
수평 도달 거리는 뭐에 비례한다? x에 비례한다. 수평과 속력에 비례한다. 만약에 도달 시간이 2초야. 그러면 a는 얼마가? 3 곱하기 2니까 6m가. 근데 b는 5 곱하기 2니까 10m가. 그래서 b가 더 멀리 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뭐또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만약에 이번에는 A가 이렇게 됐어. B가 이렇게 됐어. 야, A하고 B 둘이 수평 방향에서 보는 속력은 똑같아. 근데 왜 B가 멀리, 아니 A가 멀리 갈까? 높이가 틀리잖아. 도달 시간이 시간이 누가 긴 거야? A가 긴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봐라. 수평 도달 거리가 R은 수평 방향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근데 뭐가 일정해? 수평 방향 속력이 일정하지. 그럼 이때 수평 도달 거리는 뭐에 비례해? 시간에 비례해. 그러니까 높이가 높은 놈이 시간이 많으니까 A가 3초 걸린다 그러자. 그러면 얘는 9m다. 얘는 2초 걸린다 그러자. 얘는 6m다. 이 차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 봐라. 올라와 161페이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공기정을 무시했을 때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 지표면 근처에서 포물선 경로로 따라 낙하하는 운동이다. 이때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 물체의 처음만 작용해갖고 초기 속력은 0이 아니지만 그다음 손 떠난 다음부터는 힘이 작용해 안 작용해? 안 작용하니까 그 속력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수평 방향은. 이해됐어? 근데 연집 방향은 뭐야 얘들아? 연집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므로 자연악하는 물체와 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야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아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연집 방향으로는 자연악하 운동을 하여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A는 그 그림에서 자연악하야. B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다. 근데 봐라. 자, 자연악하는 물체 운동 A는 일정한 힘 뭐만 받아? 중력만 받지. 그러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지. 그러면 시간에 하고 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 안 하지.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에 시간하고 속도의 그래프에서 속도가 일정한 찌기야. 근데 연집 방향으로는 일정한 힘 중력 받아가지고 무슨 운동을 해? 등가속도 운동하지. 시간하고 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즉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B는 연집 방향으로 자연악하는 물체 A와 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함으로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운동하는 A, B는 가속도가 같아 운동 방향이 달라도 어떻다? 동시에 야, 도달 속력, 도달 시간은 뭐에서 결정된다? 높이. 그러니까 동시에 떨어진다. 이해되니? 네. 근데 자, 그러면 옆에 보면 보충 자료에 보면 뭐가 나오냐?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을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네. 근데 야 봐봐 얘들아. 자 1차 함수는 뭐다? 직선이다. 2차 함수 곡선이다. 3차 곡선이다. 근데 물리에서는 2차는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포물선으로 보다. 포물선으로 봐. 그러면 봐라. 등가속도 운동을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나타나면 이게 등가속도.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야?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속력이지.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곡선인데 포물선이야.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해되냐? 어? 네. 이해됐어? 네. 옆에 나왔어? 응? 야, 그럼 보자. 이제 뭐가 있냐면, 야, 시간 기록기에 운동을 기록 분석한 장치가 있어. 시간 기록기가 있어. 응? 시간 기록기가 있어. 시간 기록기가 뭐 있냐면, 알아? 시간 기록기가 뭐가 있냐면, 자, 뭐가 있냐면, 자, 얘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타점을 찍어서 운동을 기록 분석하는 거지. 어? 운동을 기록 분석하는 거지. 근데 얘는 봐라.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운동 방향은 이쪽이야. 타점 방향은 이쪽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교류가 그런가? 지금 얘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60번 깜빡이는 거야, 일초에. 그럼 우리는 그걸 구분을 못해. 계속 켜져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얘가 60타점을 1초에 드르르 찍어버리는 거야. 물질 운동시켜. 근데 이때 잡아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야, 우리나라는 몇 헤르츠야? 진동수가 60헤르츠야. 이 말은 뭐야? 1초에 몇 타점 찍는다? 60타점을 찍는다. 1초에 60타점을 찍는다. 그러면 한 타점당 60분의 1초라는 소리. 그러면 보자. 그리고 야, 60분의 1초인데, 자, 60분의 1초인데 봐라. 그러면 60분의 1초인데 얘들아 봐봐.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1분. 근데 한 타점당 60분의 1초로 일정해. 그러다 보니까 속력하고 타점 관계가 어떻게 돼? 타점 간격이 어떻게 되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타점 간격이 일정하지, 그러면 무슨 운동이야? 등속 운동이야. 타점 간격이 넓어지지. 뭐야?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 타점 간격이 좁아지지. 속력이 느려지는 운동. 근데 타점 간격이 일정한데 타점 간격이 넓게 일정해. 그러면 더 빠르게 등속 운동. 이해됐어? 그러면 찍어, 얘들아. 우선. 보자. 그러면 뭐가 있냐? 얘를 같은 타점수로 잘라. 같은 타점수로 잘라. 6타점식으로 잘라버린다. 이렇게 6타점식으로 잘라버려. 그러면 얘가 1cm, 얘가 3cm, 얘가 5cm, 얘가 7cm야.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 아이씨. 하나, 둘, 셋, 넷, 다, 7개야. 첫 번째 거 안 쉰다.
아니면 타점 간격으로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6타점이야. 그러면 한 타점당 얼마였어? 60분의 1초였지. 6타점이면 10분의 1초, 0.1초인 거야. 근데 여기가 S가 뭐로 나와 있냐? 야, 누적되면 안 돼. 0, 1, 4, 9, 16으로 누적되면 안 돼. 구간별 간격으로 바꿔줘야 돼. 어? 타점 간격으로 바꿔야 돼. 이걸 시간으로 나눠봐. 0.1초로 나눠봐. 시간에 따라 속력, 이동거리지. 평균 속력이 나오는 거야. 야, 0.1초로 나누면 얘가 10cm/s, 얘가 30cm/s, 얘가 50cm/s, 얘가 70cm/s가 나오는 거야. 어? 알고? 야, 우리가 운동을 기록 분석하려면 가속도까지 구해야 돼. 가속도까지 구해야 돼. 어? 이제 알아. 자, 뭐냐면 가속도까지 구해야 되니까 이제 속도 변화를 구해야 돼. 아, 각 구간 평균속, 아이씨, 얘가 뭐야? 얘가 타점 간격이니까 이게 이거고, 각 구간 평균 속력이야. 가속도 구하려면 속도 변화를 구해야 돼. 20cm/s, 20cm/s, 20cm/s. 그리고 얘를 시간으로 나와. 그럼 가속도가 나와. 그러면 또 야, 0.1로 나와. 200cm/s야. 100cm가 1m지. 그러면 2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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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가속도가 2m/s 일정한 무슨 운동이야? 등 가속도 운동이야. 그럼 보자. 그 문제에서 봐봐. 자, 봐봐. 자연학하는 물체와 수평방향으로 날아간 물체의 운동 비교하기. 봐. 그림과 같이 책상 한쪽에 30cm 자를 걸치고 두 원형나무 A, B를 책상과 자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나는 자의 중심을 손가락으로 두는 뒤 자끝을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 A는 아래로 떨어지는 동시에 B는 옆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보자. 이때 A, B가 운동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분석한다. 그랬을 때, 자, 봐라. 자연학하는 A는 연직 방향으로는 봐. 자, 0.1초 간격이지, 전부 다. 근데 구간 이동거리가 0.048, 0.146, 0.244, 0.342, 0.442. 그러면 얘를, 야, 0.1초로 나누면 속력이 얼마야? 0.48. 응? 그 다음 또 뭐야? 1.4. 1.46이지. 그 다음 또 뭐야? 2.44지. 그러면 속도 변화는 뭐야? 속도 변화는 뭐야? 0.96이야. 얘도 0.96이야. 아, 0.98이지. 그러면 얘를 시간으로 나눠. 그럼 가속도가 얼마나 나와? 9.8 m/s. 9.8 m/s. 아, 얘는 가속도가 9.8 m/s로 일정한 무슨 운동이다? 등 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야. 근데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는 B는 봐라. 응? 그 연직 방향은 야 0.048 이동거리가 0.146, 0.244. 그러면 구간별 평균 속도는 0.48, 1.46, 2.44, 3.42지. 그러면 속도 변화량 또 0.98, 0.98이지. 그러면 시간 0.1초로 나누면 가속도가 9.8 m/s로 일정한 무슨 운동이냐? 등가속도 운동이 되지. 근데 수평 방향 구간 이동거리가 0.025, 0.025, 0.025로 다 같아. 그러면
구간 평균 속력이 0.25, 0.25. 야, 무슨 운동입니까? 속도가 일정한 등속 운동이지. 따라서 결론은 자연낙하하는 물체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는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연직 방향으로는 자연낙하하는 물체와 같이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해됐지? 네. 이해됐지? 그리고 자연낙하하는 물체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낙하 시간은 어떻다? 똑같이. 왜? 낙하 시간은 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높이. 넘겨. 그래가지고 164페이지 보자. 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 운동 보자. 선생님이 아까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어떤다 했어? 자, A, B, C라고 했어. 야, 똑같은 높이에 던지지. 그러면 야,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동시에 떨어지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간다 했지. 수평 더 돌 거니까. 봐라.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 달리하여 던진 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의 속력이 빠를수록 수평 방향으로 더 멀리 날아간다. 즉 속력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다르다. 근데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작용하여 가속도는 같지.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운동하는 물체는 동시에 수평면에 떨어진다. 옆에 봐라. 수평 방향 속력에 따른 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수평 방향으로 더 멀리 나가지만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운동하는 물체는 가속도가 같아서 어떻다?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응? 그러면 뉴턴은 사고 실험을 했어. 뉴턴에 왜 사고 실험을 했을까? 현실에서는 공기장 마찰력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뉴턴은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원운동하는 까닭을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으로 설명했다. 아까 지금 뭐라 했어? 야, 똑같은 높이에서 던질 때 수평 방향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간다 했지. 근데 엄청나게 빠르게 던져버려, 수평 방향. 그러면 얘가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높이로 원동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달도 지구 주위를 갖다가 빠른 속도로 가면 떨어지지 않고 운동할 수 있단 말이야. 알아? 아주 높은 산에서 속력을 달리하여 포탄을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포탄이 매우 빠르게 발사되면 포탄은 지구로 떨어지지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원운동할 거야. 달도 이러한 원리로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원운동한다. 근데 봐라. 뭐냐면 얘들아, 야, 5m 떨어지는데 1초 걸린다. 응? 근데 지구는 둥그니까 8km 갈 때마다 공률이 5m씩 떨어진다. 높이가. 그러면 어떤 물체를 8km/s로 던지면 지구로 안 떨어지고 계속 똑같은 높이에서 원운동할 수 있어. 봐. 야, 8km를 가는데 1초 걸리지. 그러면 지구 공률이 5m가 감소해. 그러면 5m야. 또 5m야. 5m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원운동이 이거지. 봐봐. 이렇게 5m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여기서 5m 가는데 이렇게 직선을 벌리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높이를 갈 수 있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갖다가 원운동하는 물체를 봐라. 자,
등속 원운동은 원은 일정하다. 속력은 일정해. 근데 방향은 그러다 보니까 속력과 방향 중에서 하나라도 변하지. 무슨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인 거야.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야. 가속도 운동. 이해됐냐? 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등속 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가속도 운동이 있다. 이때 작용하는 힘을 뭐라 그래?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그래. 구심력. 그러니까 물체를 실에 맞아갖고 던질지. 그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얘 구심력 어디로 작용하냐? 원의 중심 방향으로. 그리고 얘 어디로 날아가냐? 이렇게 날아가냐? 아니야.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 운동 방향하고 힘이 일정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야. 이거다. 자, 힘이 일정해. 뭘로? 구심력으로 일정해. 구심력으로 일정해. 그러나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어떻다? 수직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 놓지. 그럼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접선 방향으로 날아간다. 봐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은 다른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중력이 뭐의 역할을 한다?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운동 방향이 매 순간 바뀌면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원운동을 한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무슨 운동한다? 가속도 운동한다. 인공위성도 달과 같이 중력에 의해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원운동한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한다. 야, 가속도 방향하고 힘의 방향은 어떻다? 구심력의 방향은 같지. 그리고 원운동은 물체가 원을 그리면서 도는 운동이다. 물체에 연결된 줄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항상 수직으로 힘이 작용한다. 물체의 운동 방향은 계속 속력은 일정하지만 뭐는 변한다? 방향이 변하니까 가속도 운동이야.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이다. 그리고 물체는 원의 중심 방향에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줄을 놓는 순간 물체는 운동 방향, 접선 방향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중력의 방향은 뭐라고? 지구 중심 방향이야. 그리고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기 위해 물체가 하는 발사 속력은 어떻게 될까? 지구의 공률은 휘어진 정도를 고려하면 어떤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8km를 이동하면 물체의 높이는 5m가 떨어진대. 근데 자연낙하하는 동안 물체는 1초에 약 5m를 낙하하므로 수평 방향으로 8km/s를 속력으로 던지면 물체는 지구와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뭘 한다? 원운동을 한다. 이해됐지? 오늘 여기까지. 알겠어. 이해됐지? 잠깐 시간 pauza. 애들이 정치 안 보네. 나 내일 모여서 기침 빌려내 봐. 기침 빌려내 봐. 또 기침 빌려내 봐. 그럼 내가 하다가 한국사 어차피 멀쩡해. 한국 시간에 제가 일어나서 우리한테 뭐 하고 뭐 계약. 가자. 갑시다. 아니 한혁이 형 한국사 치킨 얘기해야 되는데. 내일 그거 보지? 모의고사 보지? 네. 한국사 진짜. 한혁이 형 땡크보이하고 치킨 얘기. 갑시다. 뭘 찍을 거야? 아니 금방 그렇지 우리가 들어본다. 쌤이 적어요? 갔다. 그리고